네, 대선 이제 14일 2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이 됐죠. 자, 대장동 의혹 후보 간 맞짱 토론을 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늘 또 단일화와 관련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된 논의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요. 국민의힘 윤희석 선대본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사실은 다른 것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단일화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제일 먼저. 예. 예상하셨죠. 예. 오늘 이태규 그 국민의당 대변인, 국민의당 의원하고 사무총장이시죠. 그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잠시 전에 이준석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만남이 있었고 서로 간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큰 줄기에서는 이런저런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합당 말고 후보 단일화만 추진한 합당을 전제로 하지 않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두 분이 비공개로 배석자 없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서 오갔던 둘만의 얘기가 지금 공개된 거예요. 예. 진실은 두 분밖에 모르는 거고 지금 이태규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한 거를 보니까 네.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 즉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국민의당 관계자의 언급 이것 때문에 아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또 이 내용을 대화 내용을 서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단일화라는 게 중요한데요. 합당 문제도 물론 걸린 얘기이긴 하지만 네. 단일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정도 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누구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한 의지의 합치, 즉 두 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됐건 뭐 측근 의원이 됐건 중요한 건 후보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분 간의 오늘 릴레이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윤석열 후보의 의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의지 이 두 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을 조심해라. 후보를 참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쪽 얘기 듣지 마라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뭐 표현은 서로 달랐지만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양쪽 다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지금 그 이준석 대표는 하셨는데 합당을 전제로 한 단일화 내지는 이태규 의원 쪽은 합당을 전제로 하지 않은 후보 단일화 이렇게 접근법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합당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합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도 해온 바가 있고 네.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말했듯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김에 합당에 관한 의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표현상의 뭐 윤핵관이라든지 뭐 후보를 참칭한다든지 얘기를 굳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준석 그러니까요. 대표가. 예. 그것에 뭐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겠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르지 않다.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선거 이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게 그 이태규 의원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도 공천과 관련된 지방선거라든지 또는 당의 조직이나 또는 뭐 종로 공천 등등 뭐 부산시장 이런 등등을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실은 대선 이후의 방점이 시선이 이준석 대표는 더 많이 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니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볼 소지도 있어 보여서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과 합당이 돼 있다면 전국 운영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막 당선된 대통령,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임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네. 기호 4번이 2번이랑 합쳐져 가지고 단일한 모습으로 선거에 임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의문입니다. 네, 네. 뭐 이준석 대표께서 그런 취지로 좀 읽힐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예. 생각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태규 의원은 뭐 후보들 간에 만나시겠느냐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물었더니 이태규 의원 말씀으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후보 간 만남이 뭐 주말에 있을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태규 의원의 그 말씀의 취지나 뉘앙스로 봐서는 후보 간 만남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많아 보이는데 후보 간 만남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옆에서 추진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후보 본인들 간의 의제 문제라고 제가 네네. 지적을 계속 하잖아요. 네. 두 분이 만나는 문제는 두 분 간에 만나자는 생각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아마 국민의당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 안철수 후보의 현재 어떤 상황 이것을 네. 이태규 의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네네. 시간이 며칠 더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것은 열어놓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생각하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하자. 자, 그런데 이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선거라는 게 이제 14일 남았는데 재국민 투표는 시작이 됐고 그러면 보통은 이야기하는 게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 그다음에 4일 사전 투표 개시 전 한 두 번의 계기가 날짜로 보자면 여기가 마지막 허들 아니냐, 마지노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뭐 기한을 두고 이거를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3월 8일까지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봐야 되나요? 뭐 만약 된다고 가정할 때 예, 예.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예, 그렇죠.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예. 일단 이번 주말에 예. 금요일에 토론회를 하고 토요일, 네. 일요일 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사이가 가장 그래도 적절해 보이는 타이밍이 아닐까 예상을 한다면.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공동정부라는 화두를 가지고 뭐 내일쯤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안철수 후보가 기존의 정치개혁 공약을 했다거나 했던 것들을 아마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는 이런 정치개혁 제안을 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안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또는 심상정 후보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네.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연대 또는 단일화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뭐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예. 연대나 단일화는 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지난 토론 과정을 쭉 보시더라도 네. 2020년 총선에서 소위 당시 민주당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성정당권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길을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저희와 단일화가 일단 결렬됐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 지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때 분명히 이 말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고 이재명 후보와 뭔가 같이 도모를 한다 하는 것은 네. 그것은 본인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중도를 표방하는 그 안철수가 아니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풍이 올 거예요. 역풍이 올 것이고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가능성도 저는
단연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뭐 가치 연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심상정 안철수 후보 쪽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 주말까지는 하여튼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장동 관련돼서 또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태로 오늘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도 2시에 있었고 하는데 이재명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서로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네, 어떤 건가요? 대장동 사업에서 딱 3억 5천만 원만 냈던 김만배 일당이 수천억 원이 되는 수익을 받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당시 시장을 맡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확실합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네. 누구의 게이트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청취자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고 오늘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김만배라는 사람의 허풍이 얼마나 센지 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관련한 얘기들 이런 것도 다 허풍에 가깝다. 저희의 주장이 일견 또 증명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자 그렇다면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허풍이라고 봐야 하냐?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녹취록을 그럼 선택적으로 믿을 거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막 강변하는 건 아니고. 네네. 김만배가 이 천화동 1호 관련해서 주인이 따로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이것은 공모자들끼리 수익을 배분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그 대법관 또는 윤석열 후보 관련한 얘기처럼 허풍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뭔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서로. 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천화동 1호는 1,200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거뒀는데 거기서 이게 유동규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내 게 아니라 네 거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유동규는 부인하지 않고 유동규 몫은 7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1,200억에서 700억을 뺀 나머지 500억은 누구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거기서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재현 대법관을 지칭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아무리 대법관이 무슨 역할을 하더라도 역할을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상식일 텐데 네. 1,200억 원의 수익금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법관은 네. 부인을 했고요. 네. 무슨 역할인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남은 돈, 수익 부분에 대한 의무는 저희가 계속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적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취지의 아니 말씀. 선택이 아니고요. 예. 공모자들끼리 돈 얘기하는 거를 허풍이라 보기엔 어렵지 않냐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도 똑같이 허풍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아까 3억 5천 넣고 수천억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3억 5천은 자본금이고 투자금은 1조 원 가까운 투자금이 있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본금이라고 해서 네. 자본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다른 돈이 더 있는데 왜 그것만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정확한 거는 뭐냐면요. 김만배 일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3억 5천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죠. 예. 땅을 사고 그렇죠. 예. 펀딩을 합니다. 펀딩. 김만배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억 5천을 낸 거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를 받아갔느냐. 김만배가 결국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회사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왜 3억 5천만 원에 가지고 얘기하냐는 얘기는 김만배 일당이 그러면 한 몇천억을 자기 돈을 냈다는 뜻으로 들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자본금 자기 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거는 3억 5천이 맞다. 이런 취지로. 김만배 일단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건 3억 5천밖에 없어요. 근데 가져간 게 얼마냐는 거예요. 네. 그거 보고 얘기할 필요 없이. 아, 예. 전화가 좀 살짝 끊기는데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세하는 과정에서 네. 이 정권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결탁체다.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평양과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이거 색깔론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여러 언론에서 지금 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네, 이 색깔론 아닙니까? 좌파 사회혁명 이념 공유한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현재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이끌던 그 민주당이 추구했었던 그런 가치를 같이 추구하고 있느냐, 즉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한 발언이에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색깔론 얘기 말씀하신 거 아마 평양의 생각과 같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평양과 똑같다. 예. 예, 그다음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예. 안보관에 대한 시각 차이를 지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공미사일 방어망 구축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전쟁광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씀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전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 북한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에서 나오는 얘기랑 같은 얘기 하지 않냐 이렇게 반증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휴전선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공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데 이것이 옛날처럼 대놓고 레드 컴플렉스를 막 저희가 자극을 해서 색깔론 마타도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다른 질문을 더 못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말씀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